시행이 뭐고 사건이 뭘까요? 일단 시행에 대해서 말하면 시행 뭐예요?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이런 게 시행이죠. 근데 뭐 다른 뭐 핸드폰을 던질 수도 있고 책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왜 시행이 아닐까요? 던지는 건 똑같은데. 왜냐면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확률이 다 다르잖아요. 뭐 책 던지는 건 앞뒤게 나오나? 근데 여러 번 던지다 보면 이렇게 모서리로 서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주사위는 무조건 앞뒤죠? 주사위는 무조건 6명 중에 하나 나오고, 동전도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 생각 안 해요. 원래는 그냥 무조건 앞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시행은 뭐냐면요, 이렇게 쓰자면 같은 조건에서요, 같은 조건 이렇게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예,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 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같은 조건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도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만약 주사위를 던지는데 여러분이 유리도 된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사위가 깨지겠죠?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 1 던지고 싶다고 해서 1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사위. 그죠? 여러분들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건은 뭐냐면 그냥 시행의 결과입니다. 또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위가 나오는 거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나오겠죠, 주사위 던지면. 근데 그 시행 결과란 말은 1의 면이 나온 결과, 2가 나온 결과, 3이 나왔을 때, 4가 나왔을 때, 5가 나왔을 때 결과, 이런 식이라고요. 1, 2, 3, 4, 5, 6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의 면이 나온 결과가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 사건은 시행의 결과라고요. 결과. 여러분 주사위 던졌는데 1, 2, 3, 4, 5, 6 한 번에 나올 수 없잖아요. 1이면 한 번 나오고 2이면 한 번 나오고 이러죠? 그 소리예요. 결과예요, 결과. 됐어요? 경우의 수라는 건요,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가지수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예요.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이게 사실상 경우의 수도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사건 A, B가 있다 할게요. 근데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않을 때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를 M가지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아직 공수투를 안 배우셨으니까 집합 개념으로 안 쓰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가지를 쓰겠습니다. N가지. 그러면 이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네? N 플러스 N가지예요. 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의 교집합은 뭔지 아시나? 교집합이 없다고요. 얘네도 나중에 이렇게 길게 안 쓰고요. 뭐라 쓰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배반 사건. 여러분 확통 배우시면 배우실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고. 아직 안 나오고요 책에는. 그냥 그렇게 나온다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저 M까지 N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똑같아요 얘네는. 이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N 플러스 N에다가 근데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건만큼 빼줘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동시라는 말이 나중에도 이게 좀 동시라는 말이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또 나와요. 근데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 이해됐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어요 한번. 그때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있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2, 4, 6 있죠? 그 다음 소수가 나오는 경우 뭐 있어요? 2, 3, 5 있죠? 이때 짝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2가 겹치죠? 그러니까 3 더하기 3 빼기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이 동시란 말이 밑에서도 나오는데 서로 다르거든요. 일단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1번과 2번 둘 중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번? 2번일 것 같죠? 1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쓸 때 사건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사건을 세기가 편하겠죠.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로 나눠주셔야 사건을 세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것도 예제를 들면서 이건데 A가 이기는 경우의 수 딱 구하라 하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서 풀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문제 풀면 얘만 나와요. 이것만 구하라고. 근데 여기다 연습하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B 동시에 이기는 경우 수. 이렇게 나눠서 풀면 더 쉽게 쓸 수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구의 법칙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라고 하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를 N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는 N 곱하기 N가지예요. 봐봐요. 여기도 동시에 나오고요, 위에도 동시에란 말이 나와요. 여기도 동시에 나오고요. 아이고 이거 밑줄 칠까요? 검은색으로. 여기도 동시에 나오고 여기도 동시에 나오는데 이 둘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뜻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위에서의 동시에란 말은요, 시행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개가 겹치죠. 그러니까 시행 한 번이에요. 주사위 한 번 던졌잖아요. 이 밑에는요, 이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소리는 예를 들면 동전을 한 번 던지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주사위가 앞면 나오는데 동전이 앞면 나오는데 주사위가 뭐 나올지 결정이 안 되죠. 서로 영향이 없죠. 마찬가지로 뒷면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6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이 동시에란 말은, 밑에서의 동시에란 말은 시행을 두 번 했다는 소리예요. 왜?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시행 두 번 한 거죠. 또 이 밑에서 동시에는 같은 시간이 안 일어나도 돼요.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고요, 자다 일어나서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도 동시에 던진 겁니다. 왜? 결국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어난 거니까. 서로 영향 안 주죠? 여튼 주사위를 던지듯 던지기랑
동전 던지기랑 서로의 역량은 없습니다. 잠이 확 하여튼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고 뭐 나중에 잤다 일어나서 주사위를 던져도 그 사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경우의 가지수가 변함이 없죠. 또 이 말도 있어요. 주사위 한 개를 연속으로 3번 던지는 거랑 주사위 3개를 사서 그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아요. 왜요? 주사위 하나를 연속으로 3번 던지나 주사위 3개를 한 번에 던지나 결국 3개 던지는 거 서로 영향 없잖아요. 맞죠? 동시라는 게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연속으로 3번 던지나 3개를 한 번에 던지나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죠? 왜 이걸 말하냐면 이런 간단한 주사위 동전 던지기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뭐 나중에 가서 좀 복잡해지면 약간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 동시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연속 던지나 주사위 3개를 한 번에 던지나 똑같은 거다. 둘 다 6 곱하기 6이잖아요. 서로 용량이 없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 각각이 돼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전 던졌는데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를 2번 던지고 뒷면 나왔을 때 주사위 3번 던진다.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죠. 왜? 앞면 나온 거 뒷면 나온 거 영향을 주잖아요. 주사위 2번 던지나 3번 던지나 결정이 나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짜증나죠. 이거 5번 아까 그 말입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니다. 어쨌든 일어나기만 하면 동시에 일어난 거다. M개 동전을 던질게요. 동시에. 그럼 첫 번째 동전 던지고 두 번째 동전 던지고 상관없죠?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결국 이걸 M개 연속으로 던지면 서로 다 영향을 안 줘요. 그죠? 이번엔 주사위 6개 N개 던져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서로 영향 안 주고요. 다 영향 안 줘요. 이거를 몇 번? N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동전과 주사위가 서로 영향을 줍니까? 또? 안 주죠? 그럼 뭐 하라고? 곱하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의 M가지 곱하기 6의 N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똑같습니다. M개 동전을 동시에 던지나 동전 한 개를 N번 던지나 똑같다고요. 됐어요? 한 개 동전을 N번 던지나 M개 동전을 한 번에 10개 던지나 다 똑같다고요. 됐어요? 볼게요. 이게 아까 합의 법칙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나누라고요. 그래야 문제가 더 쉽게 풀리니까. 여러분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A만 이겨요. 뭐겠어요?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주먹으로 이기나 가위로 이기나 볼로 이기나 3가지밖에 없죠. 맞죠? 이기려면 B랑 C는 지는 걸 내야 된다고요. 지는 걸. A가 가위를 내면 B랑 C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로. 맞죠? 2번은요. A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똑같아요. 가위로 이기나 주먹으로 이기나 보로 이기나 3가지밖에 없어요. 왜? C는 자동으로 또 결정됩니다. 지는 걸 내야죠. A랑 B가 주먹을 냈으면 C는 가위를 낸다고요. 그래야 이기는 경우의 수 아닙니까? 자동으로 결정돼요. 3번도 마찬가지죠.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이 세 개가 겹치나요? A만 이기는 경우의 수랑 A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겹치나요? 안 겹치죠? 이 세 개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9가지로 이게 9가지 이게 막상 4번만 나오는데 문제 풀면 헷갈리잖아요. 겹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풀라는 겁니다. 분할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로 분할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합의 법칙 1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여러분이 나눠 주셔야 돼요. 사건을. 그래야 셀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7번 금액 문제인데 여러분 풀어봤어요? 한번? 이런 거? 안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7번 넘기고 8번 바로 할게요. 바로 예제로. 그리고 500원짜리 3개 내는 방법 뭐 있죠? 몇 가지죠? 500원짜리 3개를 내는 경우의 수 뭐 있어요? 3개 주거나 2개 내거나 1개 내거나 맞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게 안 내는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이에요. 왜 이걸 세냐면 들어보세요. 100원짜리 3개 있죠? 3개 주거나 2개 주거나 1개 주거나 또 안 내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4 16가지냐? 아니죠. 1개를 빼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거 빼야죠. 0원 내는 게 지불하는 거예요? 빵원 주는 게? 지불한다는 게 0원을 줘버리면 그게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왜 4가지냐면 이걸 왜 더해주냐면 500원짜리 안 내고 100원짜리만 3개 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센 거예요. 왜 안 내는 경우를 세냐면 500원짜리 안 주고 100원짜리만 3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이걸 센 거예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만 주고 이 경우를 생각한 겁니다. 이 한 가지는 둘 다 안 준 거. 둘 다 하나도 안 주면 0원을 준 거잖아요. 0원을 준 거를 지불했다고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16에 1 뺀 거 15개고요. 얘네는 지불 금액의 수 라고도 하고요. 지불 방법의 수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이 두 개가 달라집니다. 지불 금액의 수는요, 금액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500원짜리를 하나 주나 100원짜리를 5개 주나 500원 준 건 똑같죠. 그게 지불 금액입니다. 겹칠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 5개 주나 500원짜리 하나 주나 똑같으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달라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100원짜리 5개 주는 거랑 다른 방법이죠. 지불 방법이. 그 소리예요. 지금 문제는 이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가 같은데 밑에 문제는 다르거든요. 일단 말씀드리면 지불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많거나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얘는 100원짜리 5개 주고 500원짜리 1개 준 거랑 같다고 했죠. 두 개 경우가. 근데 얘는 다르다고요. 지불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 5개 준 거랑 500원짜리 1개 준 거랑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불 금액의 수는 지불 방법의 수보다 적거나 같겠죠. 겹치는 경우가 생기고 금액의 수는요 겹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방법의 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실 때 편한 건 당연히 지불 방법의 수를 세는 게 편합니다. 겹치는 경우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 준 거랑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여기 2번 같은 경우는요 지불 금액의 수랑 지불 방법의 수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1개 만들 수 있죠. 맞죠? 겹치죠? 위에는 100원짜리 3개밖에 없어요. 500원짜리 못 만들죠. 얘는 안 겹치는 거고요. 밑에 문제는 겹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500원짜리들을 10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요. 처음 들으면 이해 안 되는데 일단 써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는요 문제에선 지불 금액의 수를 세라는데 일단 얘도 세울게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죠. 어떻게 500원짜리 2개를 줄 수 있는 경우에서는 3가지라 했어요. 2 플러스 1. 100원짜리 5개는 5 더하기 1 곱하기 10원짜리 4개는 4 더하기 1이겠죠. 그리고 뭘 빼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의 수 빼줘야 됩니다. 0원 지불하는 거 빼줘야 돼요. 그러면요 5, 6, 30에 3 곱하니까 90 빼기 1이죠. 89가지예요 지불 방법의 수는. 네, 이번엔 지불 금액의 수를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500원짜리 1개는 100원짜리 몇 개예요? 5개죠? 맞죠? 근데 여기 500원짜리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럼 100원짜리 총 10개죠 얘네는. 그거를 여기랑 5개랑 더하면 몇 개예요? 10개 더하기 5개니까 100원짜리 총 15개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일단 100원짜리 15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10원짜리 4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의 수 해주시고 이거 하면 16 곱하기 5니까 30 80에서 1 빼면 79가지죠 봐봐요. 지불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보다 크죠? 무조건 크다 했어요. 크거나 같다고. 쉬운 예시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500원짜리 1개 있고요 100원짜리 5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죠. 이 경우는 겹치는 경우예요. 이번에 한번 방법의 수를 구해볼게요. 위에랑 똑같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1이고요 곱하기 5 더하기 1이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을 빼야 된다고요. 몇 개예요? 12 빼기 1이니까 11이죠. 방법의 수는 이렇게 나오고요.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1개 만들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10 플러스 1에다가
얘는 곱하기 없죠? 곱할 게 하나 빼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수 10개가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 직접 구해볼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지불 금액의 수 왜 10가지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 있어요. 그러면 낼 수 있는 최고 금액 1000원이죠. 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4개, 또 하나 3개, 하나 2개, 하나, 그리고 500원 나오고 하여튼 계속 400, 300, 200, 100 이렇게 낼 수 있죠. 영어는 내는 게 아니에요. 몇 개요? 10개죠? 10개 맞아요. 이게 지불 금액의 수잖아요.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개 있다고요. 그럼 이번에 지불 방법을 봐볼까요? 왜 11가지가 나오는지. 1000원 내는 거 뭐예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고요. 900원은요? 100원짜리 4개고, 얘는요? 3개고. 아이고 귀찮아. 똑같고요. 여기만 바뀌어요. 그죠? 600원까지 똑같아요. 근데 500원이 달라져요. 왜냐면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의 수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와요. 얘는 1개, 2개 나오고요. 밑에는 뭐 1개 나오죠. 여기 500원짜리 내는 게 이렇게 겹친다고요.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얘랑 다르게 낸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11가지 나온다고요. 네. 위에 것도 똑같아요. 뭐 89가지, 79가지 겹친다고요. 100원짜리를 5개 내나 500원짜리 1개 내나 똑같은 경우 똑같다고요. 금액의 감정에서는 방법은 다르지만, 방법의 수에선 다르지만 금액의 수는 500원짜리 1개 내나 500원이고 100원짜리 5개 내나 500원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금액이 겹친다. 작은 거 합쳐서 큰 거 단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100원짜리 5개 합쳐서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100원짜리로 바꿔준다. 그래서 100원짜리 15개랑 10원짜리 4개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지불 금액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 15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불 금액을 세셔야 돼요. 대부분 문제 다 지불 금액을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지불 방법의 수는 겹치는 거 그냥 다 세버려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문제 그대로 그냥 하나씩 더하고 곱하고. 근데 지불 금액의 수는 이렇게 만약 100원짜리 5개로 있으니까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준다. 문제 이거 10원짜리 10개 있으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만약 10원짜리가 10개래요 그럼 다 10원짜리 바꿔야 됩니다. 왜? 10원짜리는 10개 모이면 100원 되니까 겹치죠? 10원짜리 10개 내나 100원짜리 1개 내나 똑같은 경우에요. 왜 작은 걸로 고쳐요? 방금 말했잖아요. 10원짜리 10개 내나 100원짜리 1개 내나 지불 금액은 100원이잖아요. 아니, 걔를 10원짜리 10개를 100원으로 해서 안 돼요? 10원짜리 10개를 100원으로 해서요. 여러분 만약 친구한테 2,000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예?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2,000원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가슴 큰 걸로 바꾸면 여러분 못 냅니다. 돈을 10원짜리 4개 있는데 10개 있는데 100원짜리 1개로 바꾼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10원 어떻게 낼 거예요? 20원 어떻게 낼 거예요? 100원짜리 막 자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갑
아, 뽀찌로? 큰 걸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얘는 1,000원짜리 5개랑 5,000원짜리 1개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유리한 게 뭐죠? 1,000원짜리 5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5,000원짜리 1개 있으면 5,000원밖에 못 내요. 그러면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500원짜리도 10원짜리로 네,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만 겹쳐요. 하나만. 500원짜리 2개 있고 100원짜리 5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겹치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지불 금액의 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왜? 지불 금액의 수는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렵죠? 넘어갈게요. 7번 이거 아니에요? 예? 아, 그거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금액의 가짓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무조건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는 방법 다 알고 있으니까 겹칠 때랑 겹치지 않든 겹치면 아니 안 겹치면 그러니까 100원짜리 5개 모아서 500원짜리 1개 못 만들 때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100원짜리 개수가 막 3개밖에 없다 이럴 때는 뭐라 했죠? 그냥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 했죠. 그냥 여기다 하나씩 더해서 곱해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0원 되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경우 이번엔 100원짜리 5개가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 5개로 큰 금액의 500원짜리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푼다. 큰 뭐야 이거 큰 금액의 동전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바꾼다. 작은 금액으로 바꿀게요. 금액으로 바꾸어. 이때 바꾸면 어떻게 되냐?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로 바뀌겠죠. 100원짜리 10개 있고 10원짜리 4개 있으면 금액이 겹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만약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5개 있으면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인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줍니다. 그럼 100원짜리 총 10개 되겠죠? 그때 금액 지불 방법의 수 뭐예요? 10개잖아요. 아까 방금 예시 들어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바꿔주시면 겹치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 지불 방법에서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5개 주는 거 다른 경우죠. 됐어요?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인데 지불 방법의 입장에서는 다른 경우라고요.
힘드네요. 9번 이것도 아까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나누라 했잖아요. 사건을 나누라고. 겹치지 않는 사건으로 나눠주시라고요. 그래야 세기가 편하니까. 주사위 2개 던지니까 이거 4의 매수가 되는 경우의 수 뭐 있어요? 4, 8, 12까지밖에 없죠. 주사위 6까지밖에 없잖아요. 6 더하기 6 맞죠? 그럼 4가 되는 경우의 수 뭐 있어요? 1, 3, 3, 1 2, 2 5개죠? 예? 1, 3, 3, 1 2, 2 3개요. 3개 3가지죠? 이번엔 뭐? 8이 되는 거 뭐였죠? 1, 7은 안 되죠? 주소에 7은 없어요. 그럼 2, 6부터 하겠죠? 2, 6, 6, 2 3, 4 아니 안 보여. 6, 2 3, 5, 5, 3, 4, 4 5개죠? 얘가 그리고 12까지 되죠? 언제? 6, 6일 때. 주사위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랑 8이 되는 경우의 수 겹쳐요? 안 겹쳐요. 8이 되는 경우의 수랑 12가 되는 경우의 수도 안 겹쳐요. 다 안 겹쳐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그니까 더할 수 있겠죠. 안 겹치니까요. 겹치는 경우의 수를 안 빼도 된다고요.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의 사건을 잘 나눠주셔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거 뭐죠? 양의 약수의 개수까지는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총합을 구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360은 너무 크니까 36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4구. 예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9개죠. 예, 더하기인데 9개죠 약수의 개수. 맞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시를 듣는 거예요. 쉽게.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 2의 제곱 2의 제곱 1, 3, 3의 제곱. 이거 뭐예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2의 제곱 1제곱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3 1승 1 곱하기 3의 아니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그리고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그리고 1 곱하기 3의 2승 2의 1승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나오죠? 이래서 9가지잖아요 약수의 개수 맞죠? 근데 이 얘를 잘 보면 얘랑 얘 이거 전개한 거죠? 맞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9개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개해 보세요. 이거 나와요. 그죠? 왜 이걸 말하냐면 얘네 총 합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몇이죠? 4, 6, 7 곱하기 몇이죠? 3 제곱 9, 3, 12, 13? 맞죠? 맞죠?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9 13이잖아요? 이거 몇이에요? 91이죠? 얘는 약수끼리 다 더하면 90 나온다고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쓴 거예요. 됐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얘는 됐죠? 제발 됐다고 해줘요. 보이죠?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360을 한번 해볼게요. 360은요 소인수 분해해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옵니다. 이때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라 했죠? 그냥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몇인가요? 4, 3, 12에 24네요. 이때 약수의 총합 방금 보여드렸어요. 그 전개하는 거라고 그냥. 얼마예요? 방금 이거 전개하는 거라고 보여줬죠? 여기까지 나오고 곱하기 3 아니 1 3의 제곱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여기까지고요. 1 더하기 5의 1승이겠죠? 더하기 이거 계산하시면 360의 양의 약수의 총합 나와요. 하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14에 15고요. (9) 더하기 3 12에 13이고요. 이거는 6이죠. 해주시면 얼마예요? 30 90 곱하기 13이니까 327 1170 900 더하기 270이죠. 시간이 끝났네요.